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공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해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용수용, 손실보상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재건축, 재개발 이슈 중에, 부동산 이슈 중에 리모델링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 증축, 대수선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골조를 유지를 하고 내부를 새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형태는 틀을 옛날 골조를 쓰면서 내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인식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좀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을 좀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적이라던가, 그게 아니면 세대수, 그 다음에 증축, 그러니까 몇 개 층을 더 높이 수직 증축이라고 하는데요. 한 2개 층, 최대 3개 층까지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부분을 일반에 분양을 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사비의 일부 충당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인책 같은 게 되겠죠. 리모델링을 좀 공고하는, 그 다음에 유인하는 그런 제도로 기존 면적이나 세대수 높이를 좀 이렇게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준공되고 나서, 즉 지어지고 나서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법에 비해서 완화되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의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이나 그 다음에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들이 강한 제한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좀 다소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언제 처음으로 법에 도입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2001년도에 건축법에 처음으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주택법으로 근거 법률을 바꾸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택법은 보통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근거 법률이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은 진짜 말 그대로 건축 행위에 관한 관련 내용을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에 리모델링이 있다가 주택법으로 넘어왔다는 말은 리모델링을 주택, 아파트를 짓는 하나의 유형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수직형, 수평형 이런 제도들이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확장을 떠나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도 늘릴 수 있고, 층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왜 최근에 리모델링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요. 사실상 재건축의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어진 지 15년이 넘어간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15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재건축을 하자, 이런 이슈들이 항상 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돈방석이 앉는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 만큼 재건축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사회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반면에 리모델링은 그런 규제를 조금 피해가면서 그 대신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이럴 정도로 재건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라서 강남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형성되고 있고 실제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 신도시, 일기 신도시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분당 이런 지역을 경기도에 많은 신도시, 일기 신도시로 볼 수 있는 지역들은 이미 기간이 상당 부분 30년이 훌쩍 지났죠. 80년대, 90년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상으로 보면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들이 아주 밀집해서 지어져 있는데 재건축을 하고자 하니까 재건축은 많은 규제도 있었고 특히 뭐 초과이익 환수제다 아니면 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라 등등 뭐 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그 규제가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주민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재건축과 같은 효과를 누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는 많은 리모델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뭐 송파구 가락동에 또는 성동구 금호동 같은 지역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의 하나로 몇천 세대 또는 몇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주택 공급의 정책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과 본격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재건축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라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두고 내부의 모습을 조금씩 이제 변형하는 형태로 새로운 내장재를 한다거나 새로운 바닥, 천장, 새로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건축과는 조금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골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식 아파트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복도형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들 복도형이라는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굴형 아파트가 되는데 우리 집을 굳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조금 이제 꺼려 하시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과 좀 비교해서 보면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여러분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률의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요. 리모델링은 이제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재건축이 노후 건물을 부서뜨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기능 향상, 그 다음에 노후화를 억제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이번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과감하게 없애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법은 안 바뀌었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서는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 좀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했을 때 A부터 E등급이 이렇게 사이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A는 아주 양호하고 우수한 아직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B, C, D, E로 갈수록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D 또는 E 등급을 얻어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래되었다고 해도 너무 잘 지어서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A나 B 등급을 받는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가
30년이 지났는데 왜 재건축을 못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이제 바뀌는 정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수렴해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좀 이제 제도를 좀 손보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B등급, C등급을 받더라도 D등급, E등급과 상관없이 B와 C만 받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을 하고요. 최소 연한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은 15년, 그 다음에 재건축은 현행 이제 30년 이상 되어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축 범위, 그러니까 늘어나는 범위를 법률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의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거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골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용 면적,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만 살고 있는 그 면적에서 최대 한 30에서 40%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증축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은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적용 등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중요할 수 있는데요. 기부 체납 제도라는 말씀을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필요하면 공원이나 도로 이런 이제 공익적 목적의 시설들을 지어서 지자체에다가 이제 기부해야 되는 기부 체납 제도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이 기부 체납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재건축은 길게 하면 엄청 길게도 할 수 있는데, 공사 기간만 따지면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를 잡고요.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3년 정도.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3년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고, 공사 기간이 그거보다는 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밖에 있는 거주 기간만을 생각해 본다면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재건축은 현행 제도상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좋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은 건물이라도 15년만 지나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은 가끔 주민 몇 프로의 동의를 받았다,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했다, 이런 현수막들을 가끔 보시게 되는데, 그럼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사업 시행자는, 그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적으로 조합의 형태, 그러니까 법인의 형태를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딱 만들 수가 없어서 조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뜻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진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요건을 갖춰서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법인격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요건을 좀 보면요,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그리고 각 동별로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동별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합원은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주민이 되겠죠. 아파트 소유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아파트 내부에 골조를 놔두고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어느 건설사가 하게 될 것인지 주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합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에 보통 투표 또는 의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일군 건설사라고 하죠. 뭐 GS, 그다음에 뭐 이제 현대, 그다음에 뭐 삼성, 뭐 이런 큰 일군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는 하지 않았고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이 사업 자체가 약간 뭐 지원 사업도 많고 약간 이제 수익성 호환 선호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일군 건설사들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나면 1차로 안전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B등급도 받게 되더라도 안전진단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의는 리모델링 사업을 뭐 어떻게 하겠는지, 즉 이제 뭐 늘어나는 평형, 그 다음에 늘어나는 세대, 그 다음에 수직으로 혹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올라가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즉 제반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크하고 그 계획이 법에 부합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조합에서는 이제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송이니까 당연히 조합에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보통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합에 이제 리모델링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남겨진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매도 청구, 즉 반대하시는 분의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에서 취득하고 그분들을 사업구역 바깥으로 이전하게 하는 그런 소송이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업구역 바깥으로 이전을 하게 한 다음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모든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 절차를 거치게 되고, 안전진단을 한 번 더 2차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해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기간 동안 공사를 한 다음 이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조합이 해산하는 절차.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 해안 포함해서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조합의 결성,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자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청구 소송. 그래서 이게 제반 모든 사업 절차에 관여를 하고 자문이나 소송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 해안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해안에 연락을 주시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해서 자문도 드리고 소송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리모델링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도 또 이제 보통 이제 시중에서 많이 이슈화되는 부동산 주제를 선정해서 한번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